조선 궁중비사. 술자리에서 개국 공신들을 망신준. 기생살송. 조선이 새로 탄생했으나 민심을 얻지는 못했는데 두문동의 문무관 72년과 48년이 산다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 사이에는 고려에 대한 향수가 더욱 짙어갔습니다. 새로 나라를 세웠다는 사람들은 국왕의 재산을 빼앗아다 배를 채우기에 바빠 백성들을 위해 역성혁명을 일으켰다고는 하나 백성들을 위하기는커녕 자기들 이속을 챙기는 것 외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개성 백성들은 새 정부가 수도를 옮기기 위해 한양에 궁궐을 지어 삶의 터전마저 잃어 절망했는데 개성에 남아있자니 벌이가 막막했고 조정을 따라 한양으로 가자니 낯선 땅이 두려웠습니다. 새 조정에 협조했던 고려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이뤄놓은 개성의 가산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옮기는 일이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개국공신 가운데 개성에 기반을 튼튼히 다져놓은 신하들은 천도를 달갑지 않게 여겼는데 민심이 따라주지 않자 세조정은 천도를 더욱 서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개국공신들이 청루에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백응념 남은 정도전 조준 등이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백응념은 공양왕의 정비에게서 옥새를 빼앗다시피 해서 이성계에게 바쳐 개국 1등 공신에 책록된 공신으로 직위가 정승이었습니다. 청루에 백응념의 눈에 드는 기생이 있었는데 몸매가 곱고 얼굴이 복스러웠고 악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 백응념은 그 기생에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름이 뭐더냐? 정승께우서 천한 것의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나이까? 천한 것이라니 당치 않구나. 너는 지금 개국 궁신들과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렇다고 천한 것이 개국 공신이 되겠나이까? 이름을 말해보라. 살송이 나이다. 눈 속의 소나무라. 좋은 이름이로다. 이름은 그럴듯하오나 절개는 대감 마님과 별로 다를 바 없나이다. 그것 참 맹랑하도다. 백응념은 설송의 말이 너무도 귀엽게 느껴져 당장이라도 품에 안고 싶을 지경이었고 점점 더 주웅이 도도해진 가운데 설송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절제된 행동거지가 백응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술에 취하고 설송에게도 취해가서 그녀에게 자기와 오늘 만리장성을 쌓아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송은 무너진 성은 쌓아서 무얼 하겠냐고 쌀쌀맞게 대답했고 그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말하자 설송은 을에 듣는 소리니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며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찮은 기생에게 농락당하는 기분이라 은근히 화가 치민 백응념은 우격다짐을 해서라도 개국공신의 체면을 살리고 싶어 오늘 밤 수청을 들라고 명령조로 말을 했습니다. 백응념의 큰 소리에 자중은 무슨 일인가 해서 조용해졌는데 설송은 입가에 냉소를 띠고 백응념을 빤히 쳐다보며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겠나이까? 수청 들라면 들어야지요. 하지만 대감께서도 절개는 이 천한 것과 다를 바 없나이다. 멋이야? 내가 감히 나의 지도를 말하다니 위험하구나. 대감, 어제는 왕씨에게 오늘은 이씨에게 몸을 의탁하는 대감님과 동가식서가 숙하는 인연과 무엇이 다르리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아니겠나이까? 저런 유망한 것이 있나. 백응념의 말꼬리가 흐려졌는데 다른 개국공신들은 설송의 가시 돋친 말에 핏기를 잃어갔고 모인 고려 유신들은 괴로워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백응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깊숙이 고개를 숙여버렸지만 설송은 아무렇지도 않게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은 설송을 외변한 채 침울한 얼굴이 되었다는데 일개 기생의 말 한마디가 명분 없이 고려를 무너뜨린 개국공신들에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던 것입니다. 이성계 휘하에서 위화도 회군을 주도했던 백응념. 백응념은 총수관 12년인 1325년 고려 경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에서 류씨 소윤으로 있던 배현보와 부인 성주 이씨의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한때 고려 경상도 경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고 관양인 성주 관아리에 살았을 때는 나무를 심고 근처 황무지를 개간해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줘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공을 고맙게 생각해 그곳의 하천을 배천이라 부르고 마을 이름을 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민왕 때인 1353년 문음으로 청거되어
진주, 상주의 목사, 계림, 화령의 부윤, 하포진첨사 등을 역임했는데 1376년 진주 도원수가 되어 진주에 쳐들어온 왜구를 반성현에서 대파했습니다. 이듬해 우인열을 대신해 경상도 도수문사가 되어 왜구의 방어에 공을 세웠는데 이때 병영이 있는 창원 인근의 하포에 왜구 방어를 위한 축성을 완성하니 조선시대 경상우도 병마절도 사형의 번성이 그것입니다. 한편 1378년 경상도 원수로 욕지도에서 왜구를 대파하고 삼도 원수로 함양부 사근내역에서 또다시 왜구를 격파했으며 같은 해 겨울 경상도도 순문사로 하동과 진주에 침략한 왜구를 추격해 사주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이듬해 울주전투와 청도전투, 사주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한 뒤 정치적 성장을 거듭해 1380년 밀직부사에 올랐고 그 후 이성계의 휘하에 들어가 여러 번 왜구를 토벌했으며 왕으로부터 말한자, 의복 및 술을 하사받았습니다. 1388년에 요동 출병 때 우군의 조전원수로 우군도 통수인 이성계의 휘하에서 위화도 회군을 결행해 최영 등의 구세력을 추방했고 1389년 7월 판계정부사의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10월 문하찬성사로 승진하고 하정사로 명나라에 다녀왔고 1390년 평리로 회군 공신에 추록되었으며 같은 해 양광도 찰리사가 되어 한양 궁궐의 조성을 감수했습니다. 이어 삼군도 총재부의 중군 총재사가 되어 도총재사 이성계의 병권장악에 일익을 담당했으며 한삼사사가 되어 개경의 내성을 축성하는 총책을 맡았고 문하오 시중이 되었습니다. 1392년 7월 문하오 시중으로 조준, 정도전과 함께 공양왕을 패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 개국공신 1등이 되고 성삼백에 봉해졌으며 일천호가 시급으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문화조 시중에 올라 고려와 조선에 걸쳐 정승이 되었고 12월 8일 병으로 사직한 이틀 후 죽었는데 슬하에는 일년을 두었고 영평군 반작권에게 출가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개국공신들을 망신준 기생설송이었습니다.